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 어닝 서프라이즈 또 어닝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서, 네. 뭐 시장 자체는 뭐 수급도 좋고,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한쪽에 너무 쏠리다 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뀔 때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조건 정책, 나는 무조건 어닝 이러면 소외가 되기 쉬우니까 네. 발을 잘 이렇게 좀 잘 들여놔야 돼요. 조금 잘 담가놔야죠. 여러 군데.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돼버리면 수익률이 또 내 승에 안 찬다. 승이 안 찬다. 승이 안 승이 안 찹니다. 찬다.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고 변화가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한 방에 어제는 천국, 오늘은 갑자기 급지옥 그럴 이렇게 수 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균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예. 극단적인 거는 리스크가 크다니까요. 그렇죠. 네. 얻는 것도 크고. 근데 과연 내 포트는 균형감 있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으로 또 이제 그 필터링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랭킹쇼. 랭킹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깔은 거예요. 자, 어쨌든 네. 랭킹쇼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균형감 있는 포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목돈이 나가요, 월급날. 저희 알고고님께서 월급날이신가? 항상 그 목돈이 이렇게 동시에 딱 들어왔다가 기분 좋다 갑자기 또 그 몇 연달아서 몇 시간 그날 이제 다 결제일을 어떻게 해놓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놓으세요 통상? 저는 당일날 해놔요? 당일날 원래는 좀 텀을 뒀다가 가끔 약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때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쓸 돈은 마련하더라도 나갈 건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제 신용 점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당일에. 그래서 다 이게 처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바꿨어요. 여기가 이제 10일날 주잖아요. 네네. 10일날 주고 나면 이제 월급날 공개하네. 그렇죠. 10일날 딱 주고 나면 이제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쫙 깔아놔가지고 다 깎입니다. 다음날? 네, 저 다음날부터 시작이 돼요. 네. 나가고, 보험 나가고. 아니 통장의 풍요로움이 딱 하루네. 하루 가요. 딱 하루 가고. 그래서 다음날. 딱 통장에 딱 돈 들어오면 그래. 네. 이번 달도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네. 지난달이죠.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부터 계속 깎이기 시작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욜로적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목표가 저축보다는 네. 절대 마이너스는 나게 살지 말자. 이번 달에 조금 실패했어요. 조금. 좀 실패했군요. 네, 네. 저는 그렇지는 않고 철저하게 계산을 통해서 저는 딱 그 카드일 바로 전날. 네. 지금 만약에 4월이죠. 저는 4월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대충 예상 정산을 해놔요. 캘린더에다가 방송, 토마토 모닝쇼 몇 번, 그리고 랭킹쇼 몇 번, 네. 미스터 진단 몇 번, 그리고 학원 가서 꼼꼼하다. 다 해서 꼼꼼하다. 예상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딱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제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긁으면 네. 긁을 때마다 밑에 그 문자 올 때 밑에 그 누적 그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아유, 그래. 이렇게 철저하게 진료하는 저 금액적으로. 얼굴.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가요? 어저께도 제가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현금을 받았잖아요. 또 바깥 그러셨구나. 양반한테 돈을 손을 벌렸어요. 또. 그렇구나. 이 굴욕. 이 굴욕적인 내 마음. 아니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보면서 해요. 없는데 어떡해. 아니 그게 좀 알람 같은 거 안 와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큰 돈은 잘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푼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쌓이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걸 조금 줄여야 되는데 나를 말려달라고. 옆에서. 본인이 저를 좀 말려주게. 말려주세요. 아이고 뭐 카드 내역을 공개하든가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쓰는 방법 아까 전에 그 올 때마다 그 누적되는 거. 좋아요. 좋은 그거를 딱 방법이에요. 보시면서 항상 경계하시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뭐 리액션 얘기가 나오네. 제가 리액션이 약하다? 뭐 이런 약하다고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렇지 찾아볼게요. 않아요. 수행님은 리액션 그닥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고고식님께서. 리액션을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요? 글쎄요. 제가 리액션이 약한 거는 맞아요. 약하죠. 근데 김수경 앵커가 잘하는 건 리액션이 네. 아니에요. 네.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의 발언들이거든요. 그런 게 약간 네. 이 판세를 이렇게
이게 뭐랄까 포인트를 딱딱 준달까? 아, 약간 특징이 제가 잘 안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나? 리액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잘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 아예 안 듣고 있겠지 하고 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다 귀엽게. 제가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어느 순간부터 말 조심하거든요. 그쵸. 저의 특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김소연 건 듣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네. 오늘의 랭킹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오늘?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4.5일째. 4.5일째. 요즘에 저희가 테마 어닝 얘기했는데 여야 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맞아요. 4.5일째. 네. 주 5일과 주 4일의 그 어중간한 시점. 네. 변화를 좀 약간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좀 핵심 지금 대선 의제거든요. 4.5일째가. 그래서 제가 큐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주 4일째가 도입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월급이 줄어.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에 찬성을 할 거냐, 반대할 거냐, 몹시 찬성할 거냐, 몹시 반대할 거냐. 네, 이런 겁니다. 네. 왜 고민하는 척을 해요? 네? 네. 왜냐면 네. 순간 제 처지가 생각이 나서 무슨 처지? 저걸 만약에 네. 국회의원들께서 통과를 시킨다. 네네네. 이제 그래버리면 어쨌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반대긴 한데 저는 네, 매우 반대. 매우 엄청 막 장난 아니게 막 우리 반대. 예지행도 한다. 건행님은 반대래요. 예지행도 알아, 이제. 엄청 반대입니다. 엄청 반대. 저는 월급이 줄어든다면 주 4일째 찬성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아니, 돈이 약간 주는 찬성. 건. 저는 약간 찬성은 없네. 조금 약하게 찬성. 아주 찬성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월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월급 때문에 그 그래요.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될 것 같아요. 3일 쉬는 거. 이번 주말에 뭐 하나 맨날 이 고민인데 3일이어봐. 그러면은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네. 조금 아쉽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벌써 다음 월요일 오는구나. 이틀밖에 못 쉬었는데 전 그게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일 5일하고 육아를 이틀 하냐 저한테 치면은 그럼 1일 4일하고 육아를 3일 할 거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별로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 이건 또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분. 이분? 저희가 만나볼 이분. 그렇군요. 아직이래요. 아직이랍니다. 네. 아직까지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윤정식 사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궁금했는데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아직 안 제 오셨나 생각에는 네. 약간 중립적인 그런 얘기. 중립. 근데 저희 그 상무님이 의외로 똑부러지셔가지고 의견이 명확하실 것 같아요. 중립은 아니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우리 또 이종복 전문가는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맞지요. 이렇게. 완전 반대시겠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하루가 죽은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날이 하루 주는 건데. 심지어 주식시장 열어도 4.5일째면 뭐예요? 그 오전 장만하고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후 장 끝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이게 다 가지각색입니다. 진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혼을 안 하고 약간 뭔가 내가 욜로다. 네. 김수현과 결혼 안 했으면 이거 완전 찬성이죠. 저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3일을 일단 뭐해 혼자 솔로인데 그것도 막막해 할 게 없어요. 뭐 남자친구라도 있겠죠 그때는. 없어요. 그런 설정은 빼고. 없었던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주시면서 네, 뭐라고요? 5위를 바로 공개하자고요? 5위 먼저 열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5위 먼저 보여주세요. 이런 주 진행이 4일째 있었나? 도입, 근데 월급이 깎여요. 네. 중립입니다. 6.04%. 6.0%면은 별로 꽤 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민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 예지 앵커한테도 물어볼까요? 저는 매우 반대, 김수영 앵커는 찬성인데 아주 조금 찬성에 더 가깝다. 가깝다. 애매모호하네. 할 일만 있다면 3일 동안. 좋습니다. 자, 예지 앵커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반대. 매우 반대? 이유는요? 출근이 즐거우니까요. 왜 저래? 진짜. 내가 뭐가 돼? 왜 저래? 이런 거 몰랐어요. 진짜? 자, 진짜. 어쨌든 간에. 배워야 돼. 저희가 지금 윤정신 사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가지고 1시에 핫 키워드 먼저 보자고 하시네요. 그럴까요? 네, 예전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시 구간 때 우선 간단하게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거 다시 나와 주십시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왔든 오늘장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는 3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장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조선과 조선기자재주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2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나흘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이 주요 협력 분야로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건데요. 이 밖에도 미국 해군선 장관의 방한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오션도 9만 원 선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현대힘스도 8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6%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올라보면 한국선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공약으로 바다를 활용한 송전망 구축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소식에 관련주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고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위에는 애경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트륨 배터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트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드카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해지면서 애경케미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만원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5위로 내려와 보면 에코플라스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에 또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탈플라스틱 공약에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에도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6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와 24조 원 대규모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반도체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7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중첨단 기술 제재에 나선 데 대해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0.9%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에는 원익홀딩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회사의 워링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메타나 AMD 등 빅테크들과 협업을 펼칠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 6%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0위에는 또 SK 하이닉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TSMC 2025 테크 심포지엄에 참가했는데요. HBM4를 비롯한 핵심 메모리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사와 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오늘장에는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18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신라젠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성제약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하면서 3분기 이내에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흡수 합병이 완료된다면 신라젠은 매출 조건을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상장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최근 신약 모멘텀에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장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현재도 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래쪽에는 비만치료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12위에는 먼저 인벤티지랩 자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는 1%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3위에는 블루엠텍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 위고비를 청소년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장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묶이는 바이오 스마트가 14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4%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5위에는 한미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소폭의 파란불을 켜내면서 8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위로 내려와 보면 우리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본 도시바가 기존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양자통신에 성공했다고 전일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부품 공급사로 부각되면서 오늘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에이프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진행되는 대형 수소 프로젝트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오늘까지 장중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는 지켜내면서 7,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전거래일에도 관심을 가져갔던 HK 이노웬, 이 K캡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9%가량 밀려나고 있고 AI 관련주로 묶이는 신플랫폼도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1%가량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위에 들어와 있는 메가터치까지 오늘장에 애경케미칼과 함께 나트륨 배터리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4,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도 상무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에는 원전주로 질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정책 기조가 친원전으로 선회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과 체코 원전 계약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형 원전과 SMR 중에서는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선택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요는 한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선택을 못하겠다 얘기하면서 주구장창 신재생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게 네. 그분 스타일이 실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전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또. 쓰던 게 있는데. 전 정권은 또 이제 원전파였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네, 트렌드는 또 근데 SMR 쪽인 것 같긴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잖아요, SMR.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찾아봤어요. 대형 네. 원전하고 SMR하고 어떤 게 비싼지 좀 알겠어요. 알아봤는데 네, 네. 알아보죠. 자, 상무님. 네. 자, 연결되셨죠? 상무님이시다.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네, 늦게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자, 어쨌든 네. 우선 원전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하고 네. 뭐 원전에서도 SMR이라고 해서 또 최근에 좀 그런 대형 원전보다 좀 신형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원전이 국내로만 따졌을 때는 현재의 국민의힘 그리고 뭐 민주당 물론 이제 다른 당들이 더 있습니다만 크게 두 당이 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은 원전에 찬성이었고 민주당은 원전에 반대였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찬성인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전 대통령 때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두 대통령일 때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전이 환경에 친환경이냐 아니냐, 사실 그 논란은 지금까지 있는데요. 물론 매연 나오지 않고요. 여러 가지 공해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을 했을 때 원자력 폐기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번 일본처럼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이 논란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원자력 발전을 그럼 포기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시대에 대한 흐름들이 유럽에서 먼저 있었죠. 원자력 발전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원자력을 빼버리고 나면 사실 화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 다른 발전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이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어찌됐든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대통령이 두 번 바뀌면서 시대의 흐름들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었고 신재생 에너지를 찬성을 했는데 원자력을 모두 다 뺀다? 사실 지금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발언들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동안 당이 지켰던 그런 부분들,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당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 무시하고 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에 대한 협상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당선 초기에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되니까 약간 선회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게 되죠. 당의 입장을 무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도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짓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을 이전처럼 굉장히 많이 억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어찌됐든 대안이 이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 조금 더 유연한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주가도 사실은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음봉을 좀 내고는 있습니다.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 SMR 관련돼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음봉을 내고는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SMR 좋아하고요. 국내에서도 SMR에 대한 기술력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이 진출하고 있는 속도가 좀 더 빠른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대형 원전도 이전만큼 나빠지진 않겠습니다만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SMR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쪽이구나. 그렇습니다. SMR 쪽. 이제 국내에 또 이런 기술력 같은 거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뭐 밸류 체인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무님 뒤늦게 오늘 함께 또 해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죠? 상무님. 네. 저희가 지금 퀴즈 하고 있는데 상무님 안 나오시네. 네. 나오셨어요. 진짜 사일째. 옆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상무님, 네, 상무님 이러면 지금 대박 예능도 아니고. 주 4일째인데 네. 월급이 줄어든다면 상무님의 입장은 어떤 거세요? 찬성과 반대, 매우 찬성, 매우 반대. 저 반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이게 사실 4일째 하면 좋죠. 많이 쉬니까 좋은데 네. 그래도 월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네. 거봐. 그럴 것 같았어. 네, 그렇습니다. 부양 가족이 몇입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아드님이 셋인데. 네, 식비만 해도 얼마시겠어요? 휘몰아치는 거 많이 아니에요? 버셔야지. 휘몰아치는 거. 네, 안 돼. 예, 네. 어쨌든 우리 극구 상무님도 반대.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우 반대이겠지만 상무님의 그런 인성을 고려했을 때 반대입니다. 네. 종목 진단을 갈게요. 가겠습니다. 가즈아님의 종목을 에코프로 넘어갑니다. 51,700원에 20%신데 네. 물을 타셨구나. 그래서 오늘까지 건너 오셨다고 합니다. 긴 역사실 것 같아요. 얘기를 하자면 썰을 풀자면. 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도 저희가 원전 얘기했잖아요, 상무님. 근데 뭐 2차 전지, 신재생 쪽,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닥 이제 잡았다, 완벽하다, 이런 분석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상무님의 시각 어떠실까요? 에코프로 정말 사실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종목 5개 꼽아라 그러면 그 안에 아마 에코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꼭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종목 진단을 요청하신 분이 물을 타서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많이 떨어질 때 보통 물을 많이 타시죠.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에코프로가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힘들었죠. 차트를 쭉 당겼을 때에는 분명히 22년도에 주가가 2만 원이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는 뭐 30만 원 넘은 적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20만 원대까지도 올라와 있었던 주가가 23년도 가을쯤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팔리는 속도가 나아가는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기울기가 그래도 보면 23년도가 훨씬 가파랐고요. 그 다음에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떨어지는데 상당히 좀 완만하게 떨어지죠. 차트가 역배열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다. 그럼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게 달라졌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전기차가 확 굉장히 많이 팔린다.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테슬라에 대한 주가 단기적으로 최근 한 달 정도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시장이 조금 달라졌죠. 굉장히 강한 매도세 2주 동안에 있었던 그 매도세가 이번 주 확인을 해보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러면 조금씩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기울기도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큰 이 단기적인 급반등까지는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만하게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짧게 잡으면은 목표 주가 사실 65,000원 정도까지만 좀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는 완만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이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횡보에서 방향성은 전기차가 이제는 이전보다는 훨씬 잘 팔립니다라는 숫자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테슬라의 인도량, 생산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고 그 다음에는 뉴스를 보시면서 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너무 이게 분위기랑 변수가 많기 때문에 딱 이렇게 목표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이때 가서 다시 봅시다. 이 정도 선에서 주시네요. 6만 원 중반? 네. 그 정도.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가격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또 한 번 또 진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4.5일제와 관련해서 지금 4일제 도입은 아닙니다. 4.5일제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쉐어잡 개념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눠서 일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해가지고 또 4.5일제와 관련해서 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저는 반대요. 지금 보니까 쉬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상무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네요. 3일, 3명의 아들. 셋은 좋은데 구성이 그닥. 아들 셋이라고 하시니까 약간 아이고 힘들겠다 약간 그런 심정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 아들 셋이면 점점점점. 예, 이해를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웃지요. 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행복하신 표정이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뛰는 원동력이 되실 거니까요. 언제까지 열심히 뛰어야 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류님께서 자화전자를 올려주셨는데요. 10% 갖고 계시고 13,700원입니다. 10%를 갖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이네요. 자화전자 되게 오랜만이고 그러네. 지금 손실이에요.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하게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떨어진 거를 보면 각도가 상당합니다. 네, 거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38,000주 거래돼요. 38,000주. 우리가 왜 오랜만에 본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만 되더라도 그때가 사실 좀 기회였었고 그 이후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중요한 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손실은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자화전자인데요. 이게 이제 10,000원을 한번 깨기도 했었네요. 다시 한번 깨고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10,000원 확 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카메라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 힘듭니다. 특히 손실 구간인데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다. 시장의 관심도, 그러니까 관심도는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면은 반등도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적은 매도 금액으로도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면서 계좌에서 손실 중이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었고요. 거래량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22년도와 23년도 적자가 꽤 컸습니다. 100억대 이상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좀 내는 모습들이 있다가 작년도에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흑자 전환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여기에서 주가의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려면 다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더 크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24년도와 25년도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흑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자화전자의 전성기는 휴대폰 카메라가 굉장히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좋을 때 자화전자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이전처럼 급등을 하는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로 올라갑니다. 이런 뉴스를 못 본 지 한참 됐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받았을 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그렇지만 실적은 24년도에 흑자 전환했고 25년도에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작년도보다는 더 커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특히나도 휴대폰에 대한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은 4분기가 좀 더 주가가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매물 소화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평선도 모여 있고요. 이때 횡보했었던 시간들이 상당히 좀 길게 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3,000원 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면 요 매물이 나오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가 1차적으로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 조금 보더라도 좀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때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연 말까지 좀 보신다라면 15,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5,000원인 거에 비해서 기간 투자가 조금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자화전자에서 손실은 안 낸다 정도의 기분으로 가시고 나머지 쪽에서 좀 수익을 내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류님의 자화전자 진단해 드렸습니다. 목표가가 조금 성에 안 차서 연말까지는 못 가겠다 하고 자체적으로 또 전략을 조금 기간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속도 중요하죠. 속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잘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속도 낼까요? 그러면 하나 더 우사랑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빠지잖아요. 네, 카카오, 가지고 계신데 42,000원이 매수가시군요. 20%입니다. 갑자기 하락이 심해서 답답합니다. 라는 심경을 토로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 저가가 37,000원이고 어제 80만 주 거래됐거든요. 네. 거래 갑자기 600만 주 넘게 지금 현재 마감 안 갔는데 거래 붙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SKT가 지분 다 던졌죠. 그래서 실탄 확보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카카오한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실탄 확보를 하는데 왜 굳이 카카오를 파냐? 카카오가 경쟁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 하는 그러니까 SKT라든지 통신사들은 AI 쪽 다룰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카카오 거를 지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좋게 해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가 42,000원이세요, 상무님. 그동안에도 재미가 없으셨는데 이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당황이 되신 거죠. 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메인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뉴스에 대한 카카오의 오늘 주가 하락을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SK텔레콤이 사실 기업이죠. 기관 투자자라기보다는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이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다 캐시카우를 상당히 좀 좋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기업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 섹터죠. 뭐 SK 같은 경우도 영업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SK 하이닉스에서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SK 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이죠. 그래서 이 주식을 좀 매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17조가 좀 안 됩니다. 카카오가. 근데 4천억 정도 주식을 판다.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은 좀 줄고 있습니다만 이 카카오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판다라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이 SK텔레콤이라는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았다. 블락딜로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좀 나온다라는 점. 블락딜에 대한 물량은 하루나 길어도 3일 정도 이내에는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오늘 이 SK텔레콤의 이런 블락딜 물량 때문에 기관들도 다 같이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블락딜을 한 이후에는 일주일 안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사실 AI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녹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으나 그래도 뭐 한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깝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정도의 자리가 좀 바닥권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다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다시 목표가 좀 잡는다라면 45,000원 정도가 사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45,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 이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000원이시니까 너무 그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예. 이제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하락에 대해서 이제 그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였고요. 지금 4위 한번 공개를 하고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4위입니다. 네, 어떤 의견들을 내셨을지. 중립이 5위였고요. 네. 매우 찬성. 매우 찬성이 높지 않아요. 네. 17.3%. 예상대로. 네. 매우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금수저? 아니 어떤 형태 듣고 직업이 얘기하세요. 금수저. 직업이 금수저? 하는 일이 금수저. 아니고 글쎄요. 이거는 그 어디에다가 자기 삶의 가중치를 많이 두느냐. 난 진짜 여유롭게 살고 싶다. 덜 벌어도. 아, 그렇게 접근하시는군요. 그런 마인드신가?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일 자체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다. 그래서 뭐 내가 많이 일을 하든 적게 일을 하든 돈은 똑같이 나온다.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으면 아, 그래요? 공무원은 월급이 줄 수가 없는 건가? 그 일하는 거 대비 이제 공무원 그 봉급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일하는 양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만약 돈을 받는 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찬성하지 않을까. 네. 그 노동절이잖아요. 며칠 있으면은 그때 공무원분들은 못 쉬시잖아요. 저희는 쉬는데 네. 야구르지. 근데 그 생각하면서 주 4일째 되면 주식 쉬죠. 공공기관 못 가지. 만약에 공무원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생활의 불편함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죠. 문 닫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쉴 때 다 같이 쉬고 네. 놀 때 다 같이 노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간 4위와 관련해서는 매우 찬성이 한 10% 좀 넘게 있다라는 점 네.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랭킹쇼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고 저희 네. PD님께서 써주셨네, 공무원분들. 왜요? 왜 안 쉬냐? 네. 이게 빨간 날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머나, 진짜 이게 저희 응팔 생각나는데 고고식님께서, 고고식님 오늘 많이 나오시네. 네. 네. 옛날에 주 6일째 때 일요일에는 또 등산까지 불려가셨대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또 등산 불려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이제 이런 거죠. 주 7일째. 아우, 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야. 네. 못 살아요, 못 살아. 언제 쉽니까? 집에 딱 오면 바로 또 다음날 일 나가야 되네. 고고식님이 그 세대시구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주 6일이 아니라 주 7일이네요. 업무의 연장이란 단어가 옛날에 있었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종목 한번더 넘어가 볼 텐데요. 로또님께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올려주셨습니다. 35만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그리고 10%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30만 원대까지는 간신히 회복이 턱걸이, 되는데. 간신히 턱걸이기는 한데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거죠. 내려갈 때 너무 가파르게 최근에도 내려갔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45만 원이었구나, 연초에. 예,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 한참 좋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뭔가 모멘텀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 소멸이 된 건지 네.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장주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자, 상무님, HD 현대 일렉트릭 이제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인 건가요? 왜 이게 뭔가 예전처럼 잘 가지는 않네요. 어떻습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기기 테마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매출액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22년도에 1,300억, 23년도에 3,000억, 24년도에 6,600억, 그리고 25년도에 한 9,0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 그럼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가가 금년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피크아웃 논란이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전력 사용량들이 늘어나면서 전력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뭐 효성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을 커버리지하는 증권사들을 살펴보니까 한 12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6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리고 5곳 정도가 유지를 했고요. 한 곳이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목표가에 대한 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40만 원도 있고요. 50만 원도 있습니다. 그 사이도 있고요. 그러면 목표 주가의 밴드가 왜 이렇게 넓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는 쪽은 이 피크아웃이다. 실적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고 이 보수적이지 않은 쪽은 그래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분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 다수결 따르기도 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AI, 반도체, HBM 이런 종목들과 함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뭐 3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로 여기에서 실적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꼭 염두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8만 원, 만약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 밑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게 됐을 때는 목표 주가 35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 정도 여기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 오히려 네. 좀 반등 가능성에 있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무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만나서 좀 아쉽다. 상무님과 그러니까. 조금 더 수다를 떨었어야 되는데. 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네. 상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어느 정도 찬성 반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워졌네요. 채팅창 볼 수 있을까요? 안 나오는군요. 저도 안 나오는데. 예. 저희들은 이게 잘 안 보여서 올리긴 한 모르는데. 거예요. 예. 근데 올라간 건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네. 이제 대부분 한 58%, 반대가 58%. 찬성 매우 15%. 반대 58%. 반대 21%. 반대가 압도적이네요. 그쵸? 역시나.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죠? 주사할 때가 웬 말입니까? 네. 아까 이종복 전문가도 옛끼 놈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 4.5일을 한다고 해서 네. 업무의 효율이 오를까?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업무 효율. 예,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행정 업무 같은 거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학원 가서 이렇게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네. 방송은 딱 1시간 반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라이브로 딱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업무 강도가 네.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고 높단 말이죠. 죽인 되면 안 돼. 죽은 되면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은 안 돼. 죽은 안 되고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있는데 네. 의외로 또 9 to 6로 이렇게 일해야 되는 부분에 갔었을 때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솔직히 네. 약간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이 생기더라고 마음속에.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그러니까 주 4일째 이제 긍정적인 점은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그 4일에 올인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혀 그 효과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잘 해놓고 이걸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4일째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정교하게 네. 제도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정도인가 아마 주 5일째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도 학교 6일 갔잖아요. 토요일도 갔었어요. 네, 저희가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초등학교가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근데 그때 바뀔 때도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주 5일째로. 네. 하여튼 팽팽합니다. 네. 어떻게 될 건지 효율적으로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봉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전문가님 주 4일 열리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 나중에. 그렇죠. 안 되겠죠. 많이들 네.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시장은. 전문가님도 섭섭하세요? 근데 만약에 주 4일 했는데도 예. 수익이 크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주 4일을 했는데도 5일보다 이렇게 딱 좀 효율성이 높아져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이야 뭐 좋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섭섭하시죠? 좀 많이 네. 좀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반대 집회에 나가시겠다, 이제. 이러다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 4일째 하자고 하면. 그렇죠. 네. 약간 팽팽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게 다 일장일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미국장이 주 4일을 해야 다른 데도 또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미국이 5일 돌아가는데 또 우리가 4일 돌아가면은 그거는 못 보죠, 또.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맞네. 이건 그러다 성악겜이 더 늘어나실 수도 있고.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또 고려해봐는 사는 걸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미 협상에 넣어야 되나, 이거? 지금 끝났을 텐데. 의제로 넣어야 되나, 이거 주 4일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얘기들 계속 좀 해보면서 네. 또 종목 하나 갈 텐데요. 노바텍 네. 들어가겠습니다. 불기둥님 종목이시고 22,000원 오늘 좋네요.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오늘 21,600원까지 가면서 매수가에 굉장히 근접했던 시세가 장중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손절하시기에는 좀 많이 아까우셨을 아쉽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팔고 네, 물어보신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선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게 아마 2024년 작년쯤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좀만 올라가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 심정이실 수도 있죠. 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노바텍이 최근에 좀 기세를 좀 보여주면서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는 아직이거든요. 좀 이 기세를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어떻습니까? 22,000원이면은 지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물릴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기업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2,000억대 초반이니까 그 22,000원이면 뭐 매수가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 보시면은 이제 월봉상으로 지난주인가요? 25,000원 돌파하고 거기서 윗골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그 60개월 선이 지금 저항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60개월 선, 이거 수급선이라 그러는데 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이 데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행보하고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기업도 한번 얻어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추세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또 저항 라인이죠.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거기에 딱 저항 맥점이죠. 여기서는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월봉 기준일 때 거래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도 이제 거래 터지고 나서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도 한 2달 넘게 좀 올라갔죠. 이 당시에도 보시면은 거래 터지고 나서 주가 이제 한두 달 행보를 했습니다. 크게 안 빠지죠. 이런 패턴은 좀 그려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어차피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현재 가격 전후에서 일단 마감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가 조금 증가한다 그러면 21선에서는 아마 되돌림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5월 한 첫째 주, 뭐 둘째 주까지 좀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뭐 22,000원에서 한 24,000원 라인 정도 주게 되면 한번 끊었다 한번 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좀 중기로 좀 여유 있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5,000원 그 이상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이후에 그 이번 달 고점이었던 27,000원, 8,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뭐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일단 홀딩 구간, 단기냐 중기냐 그것만 좀 구분하셔가지고 예, 좀 보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갖고 계신 노바텍에 들어가 있는 돈 자체의 성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좀 느긋하게 갖고 있을 수 있으면은 저는 뭐 중기 가져가셔가지고 손실 안 보고 약간 수익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불기둥님 그 필명처럼 꼭 불기둥을 태우시는 그렇습니다. 종목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게시판 보니까 로봇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가 봐요. 약간 지금 이제 4.5일째에서 네. 로봇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죠. 그렇지. 로봇이 일을 많이 해주면은 인간이 조금 더 자유롭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로봇이 이게 뭐랄까 이것도 찬반으로 나뉘잖아요. 네. 내 직업을 뺏을 수 있다와 뭐랄까 좀 극효율적으로 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주인데 네, 추경은 어느 쪽이에요? 반대? 찬성. 애매해요, 그것도. 애매해요? 그것도 다 좀 생각해봐야 될 거. 일장일단도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업을 뺏긴다라는 관점에서는 없어지는 직업이 늘어나는 대신에 늘어나는 직업도 많을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직업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짬이 안 되면은 물론 늘어나도 별 소용은 없겠지만.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뭔가 많은 변화가 진짜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조만간. 발전의 제가? 속도가 네. 거의 뭐 복리 수준으로 그래요. 빨리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더라고요. 네네. 네. 5년, 10년만 돼도 진짜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계속 하겠지만 네. 자식들도 어떻게 일을 뭐 꿈을 꾸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또 건행 군대 어디 나왔어요? 뜬금없는 질문이 나오시는데 뭔가 연관성이 있으시겠죠?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군대 제가 알아가지고 여쭤보기가 좀.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복무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간호장교가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네.
간호장교? 전 수경 앵커가 주사 들고 돌아다니는 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왠지 뭔가 네. 많이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 아, 그냥 뭐 얄짤없이 주사 둘 것 같아가지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프게 찌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병소 헌병. 아, 제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 간호장교, 위병소 헌병. 알겠어요. 좋습니다. 이런 이미지군요.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관련해서 볼 텐데요. 네. 12,800원에 비중이 3%인가요? 밖에 안 되시는군요. 예. 네. 목표가하고 추가 매수 역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포스코 엠텍 자체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이번 엠텍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중이 적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살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분할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아직 거래가 지금 죽는 구간이니까 이분처럼 지금 뭐 3%, 뭐 2%, 뭐 3% 이런 식으로 전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분할로 좀 들어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차 전지 쪽하고 철강 쪽 그 관련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정 의원님들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동안 예,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엠텍도 지금 그 2020년도 3월달 예 이때보다 지금 거래 대금이 더 없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찌글찌글 밀리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예, 이제 바닥권에 왔다는 얘기. 바닥권에 이런 케이스는 이제 뭐 다른 2차전도 마찬가지. 거래량 다음 달에 좀 증가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한번 더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월봉 보더라도 지금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 없죠. 예. 포스코 뭐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보국면인데 그 거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3% 이제 입지를 해 놓으셨고, 오늘도 한 2, 3%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고 한 10% 정도 채우셔가지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 준다 그러면 관련 또 계열사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니까 홀딩스 일단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 접근하시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월 달하고 3월 달에 여기서 비교적 큰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돌파 못하고 계속 얻어맞았잖아요. 언제 또 1월 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매물 벽이 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한번 절반을 끊었다가 다시 보시는 것이고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작년 고점이죠. 한 18,000원, 19,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을 예견하고 추가 매수하는데 2, 3일 정도 나눠서 매수하시되 반등 시에 15,000원 전후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60개월선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이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를 보세요. 월봉상으로. 2019년도 1차 고점이죠. 2021년도 대량으로 터지면서 여기서 2차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2년도 말에 3차 고점이 나오고 돌파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쓰리봉 위치라니 현재 가격대가.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면 그 쓰리봉 고점까지 다시 밀었잖아요. 어지간하면 안 뺀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도 안 나왔고. 전 다음 달에 주가 반등을 확률적으로 한 7, 8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반등 시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희망님의 포스코 엠텍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운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순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좋은 서포터님도 포스코 엠텍 들고 계신가 봐요. 한 분이 아니셨군요. 추가 매수할게요. 알겠습니다. 하고선 귀동량 또 하셨나 봐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얻어 걸려요. 그래요. 오늘 운이 좋구만. 막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순위 하나 더 볼까요?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위 월급이 줄어든다면 3위 보여주시죠. 뭔가요? 반대. 반대다? 반대하겠다. 매우 반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반대. 네. 근데 적지 않네요. 아까 매우 찬성이 17%인데 네. 반대가 22%니까. 여기에서 그 월급이 줄어든다만 사라졌으면은 뭐
말할 게 없지. 근데 이제 월급이 줄어든다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의견이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네. 제가 냈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이 본인이 많습니다. 얘기하고 본인이 답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수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냥 난 돈 좀 덜 벌어도 좋으니까 노는 게 더 내 정신 건강과 나의 삶을 위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거 자체가 낯선 거 있잖아요. 변화 싫어하는 거. 네, 네. 아, 그쵸.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변화가 싫은 거. 저희 낙엽님께서는 주말이 그냥 무서우시대요. 주말이 무서워요? 주말이 무서우시대요. 아, 이럴 수 있죠. 주말에 또 막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맨날 노는 게 길어지면 또 그만큼 아이들을 또 생각해야 되기도 하니까.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주말에 뭐 또 이래저래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네, 주말에 더 피곤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고 네. 제가 월요일부터 피로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말에 가장 노동 강도가 세고 네, 이렇게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 그거 진짜 맞습니다. 저도 약간 간접 체험 정도로 약간 알고는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예, 대충 맞아요. 그렇게 살게 돼 있죠. 네, 저 금요일 맞죠, 오늘? 어떡하지? 벌써 우울증. 원래 옛날에 반대였죠? 즐겨야지. 피할 즐겨야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카르페 디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2시 때 한번 좀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좀만 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진님 준비되신 것 같다는데요. 그래요? 네. 2시 갑자기 되자마자 해가지고. 능력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가장 상위권에는 하나오션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탄력이 붙어가면서 현재 구간에도 9%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WCP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국채까지를 수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WCP도 오늘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게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만원 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3위의 한국선제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현재 구간에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4위에는 우리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20% 넘는 급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000원 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1,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SDN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 관련주에도 연일 시장의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1,8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낸 뒤에는 다소 약세를 보이는 듯 했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내면서 5%가량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친환경 관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6위에는 에코플라스틱이 10%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하나솔루션도 12%가량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위에는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하면서 장 초반에는 2%가량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현재는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9위에 들어와 있는 대보 마그네틱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25%가량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범한 퓨얼셀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친환경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히는 등 정책 모멘텀이 주가에 꾸준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반기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 또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12위에 나인테크와 13위 메가터치까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던 원익홀딩스 15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6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오늘장에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하나시스템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7일에 29,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이제는 4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6,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와 20위에는 나란히 2차 전지주 에코프로 형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4%가량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고 에코프로 BM까지 20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 10만 원 선을 지켜내고 안정적으로 10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애경케미칼이 상한가를 가고 또 관련주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나트륨 배터리 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금 배터리. 그렇죠. 중국에서 엄청 드라이브 거나 봐요. 네. 이것도 뭔가 또 원가를 확 절감해서 양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 들기도 하고. 성능은 근데 또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소금 배터리가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네. 중국이 치고 나가버리면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이것도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네, 안 볼 수 없지만 LFP나 이런 거 원래 안 보고 있다가 네. NCM 하고 있다가 갑자기 LFP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트륨 배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종목들이 뭐 지금 어떤 걸 또 연결해 봐야 되는지 오늘 막 시세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신선한 네. 주제죠. 알아보죠. 전문가님, 나트륨 배터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국에서 작년 7월 달에 먼저 시애틀에서 일단 출시를 했는데 일단은 그 LFP 기존보다도 이제 싸고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성능이 아직 에너지 밀집도가 상당히 낮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는 뭐 전고체부터 해가지고 다 뭐 이런저런 배터리 출시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요건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LG엔솔, 뭐 삼성 SDI 우리 기업들도 사실 중국보다 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이제 그 기사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하고 그 에너지 11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벌써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미 수년 전부터 상용화 개발에 착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코프로가 조금 들어 올리는 이유도 이 기업 같은 게 좀 무거우니까 다른 개별주보다는 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그 아마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는 가장 국내에서 앞서 나가지 않겠나. 이 정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트륨 배터리든 아니면 다른 기존에 뭐 전고체 얘기 나오고 기존에 이제 뭐 MCN 뭐 배터리든 간에 워낙에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런 배터리 개발 소식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전체 관련 종목군들한테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참고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기술력은 가장 빠르다 국내에서. 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시세라는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나트륨 배터리는 좋다라고 또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리튬의 시대는 지나간 건가요? 라는 서포터님의 질문이신데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모르죠. 네, 전문가님. 네, 리튬의 시대는 지나갔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하루 이틀 만에 1년 만에 바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뭐 배터리 생산을 양산해가지고 자체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탑재를 한다라고 벌써 5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됩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1, 2년 만에 이게 뭐 리튬 배터리가 이제 뭐 나트륨 바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쪽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 원료되는 회사들이 오늘 강하거든요. 거기 뭐 들어가는 그 원재료, 네,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로 갈지 이게 뭐 섹터로 자리 잡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오늘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배터리도 이제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 올려주셨는데 22,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예. 손실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까지 이제 갈 수는 있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0%니까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춰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일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명에너지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명에너지가 이제 조금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괜찮을까요? 예,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추가하지 마시고 한 차례 아마 눌림을 줄 겁니다. 그때 이제 한 13,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었죠. 예, 그 라인에서 한 5% 정도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도 뭐 태양광 풍력인데 지금 뭐 대선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 풍력이 당연히 들어가고 원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러더니 미국에서 또 관세를 3,500% 중국 태양광 업체들 부과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 지금 시총이 2,6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뭐 작년, 재작년, 예?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좀 줄긴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금액이 150억이면 작년 대비해서는 한 100% 증가하는 거거든요. 시총도 좀 높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관련 재료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술적 보시면 작년 5월달 고점과 9월달 고점, 여기서 이제 얻어받은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물량만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죽는다 그러면 한 차례 아마 눌림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00원, 한 중반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이번 기회에 한 5%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손실 나지 않겠죠? 일단 1차 목표가는 작년 5월달 비교적 거래가 많이 터졌던 한 2만 원 초반 정도 추가해가지고 그 정도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겁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월봉 모델에도 전형적으로 지금 바닥은 나온 것 같으니까 이후에 눌림 줄 때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싸게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명 에너지 추가 매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 조금 5% 담으시고 네. 1차적으로 2만 원 근접할 때까지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중요할 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사실 건행은 조금 예민한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쵸? 예. 아무래도 정치권하고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하시네. 네. 티끌 모아서 티끌이죠. 티끌모아. 근데 티끌인데 그게 시간이 아주 오래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조금 이제 한 줌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그 티끌모아 네. 태산이라는 게 그것도 사실은 요즘 개념에서는 그런가 봐요. 티끌모아 티끌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긴 그럼요. 한데. 예. 제가 대표적으로 인생을 티끌 모아 티끌로 살았기 때문에 나름 티끌이어도 그렇게 뭐 한 사람이 사는데 많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근근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태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쵸? 예. 태산이 목표가 아니요. 요만큼 네. 한 손 정도. 어쨌든간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건 되게 이게 어떤 특정 당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두 당 모두 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 월급을 깎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뾰족한 엔잡러들 수가.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럴 그러면? 거면은 네. 진짜 엔잡러가 될 수 있게끔 하든가 네, 제도적으로. 아니면 난 더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유나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주 5일째 할게요. 월급 그대로 주세요. 나 안 이렇게. 쉬고 싶어요. 이런 선택제로 것도. 해서. 괜찮다. 그러니까. 선택제로. 예. 선택적으로도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럼 저 됩니다. 6일째 할게요. 집에 가. 6일은 아니고 저 6일째 상한선은 5일까지. 집에 가세요. 네, 5일까지. 그러나? 네, 이 정도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종목으로 넘어가 드릴게요.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하는군요. 신라젠. 네, 신라젠 궁금하시죠? 토리맘님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께 또 애증의 종목이시기도 하시니까. 이거 사연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5,500원이 진입가시네요. 네, 10% 매수가까지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얼마나 요즘에 좋으셨을까요? 네, 22일부터 해서 2번 연상 기록하고 네. 어제 잠깐 빠지다가 오늘 다시 양봉 플레이가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거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거의 한 1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기간이 꽤 되십니다. 지금 그렇죠. 보니까 가격대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죠. 전문가님 보니까 1,700원대 버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많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나 어쨌든 수익을 꼭 낼 거야, 꼭 낼 거야. 요 상태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길다.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신라젠의 결론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뭐 FDA 이제 뭐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임상 승인 변경이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임상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인데 알 수가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시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일단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제 이분 같은 경우 5,000원에 물리셨지 않습니까? 예, 거래 터지면서. 예, 그러면 이제 4,800원 정도 고점. 지금 뭐 4,000원 초반이니까 오늘 이제 시가를 깨면 안 돼, 기술적으로. 오늘 시가를 깨버린다 그러면 투상 나오면서 갭이 나왔지 않습니까? 갭은 항상 메꿉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좀 아쉽습니다만은, 예. 절반 정도를 일단 현금화 하고 나서 여기서 뭐 바로 그냥 뭐 신약 뭐 승인, 신약 허가가 뭐 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임상 승인 명령이기 때문에 한 차례 분명히 눌림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000원 다시 아래로 눌러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에서 매도했던 것을 재매수 해가지고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끌고 가시면 그때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투명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많이 갈 만한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 지금 뒷받침된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 예, 아니면 좀 안전하고 좀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라젠도 워낙에 이제 말이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져가도 올라도 불안하고 빠져도 불안한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오늘 그 시가 일단 양봉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보시는데 오늘 시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3,700원 되겠네요. 예, 아쉽습니다. 일단 절반이나 끊어주시고 다시 밑에도 보시고 만약 다음 주에 지금 기술적으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재료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마감하고 나서 위쪽으로 한번 땡긴다 그러면 딱 5,000원까지 보지 마세요. 예?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은 밑에 있을 때는 요거 지금 막 1,800원까지 뺐어. 5,000원에서 지금 반토막 더 났어. 상한가 한 20-30% 올라오면 나 다 현금화 해버릴래. 이러다가도 막상 올라오면 또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매도 안 합니다. 원칙대로는 좋습니다. 원칙대로. 예,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주가를 재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이럴 땐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거래 터지면 한번 끊어주고 일부라도. 다음 주에 올려준다 그러면 4,800원이나 5,000원이나 이제 그 정도 금액이니까 한번 본전 전후에서 절반 끊어주시고만 돌파한다 그러면 전량달 다시 차익 했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다른 종목군들 많거든요. 이것저것 이제 뭐 재료도 많고 그다음에 실적도 엄청 좋은데 주가 뭐 PBR 지금 막 0.34 종목군들 아주 그냥 수두룩합니다. 예.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면 그들 종목군들도 깃털처럼 날아갈 종목군들이 우량한 기업 중에 상당히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반등 줄 때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조정하자. 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저 반등시마다 좀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망을 확보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신라젠. 자, 신라젠과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기도 하니까 네네.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날아갈 것 같으시겠다. 그러게 너무 말입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마음고생 위로해드리면서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네. 채팅창 보니까 우리 채팅창은 참 정보성 채팅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빠른 우리 빨라요. 주제도 상당히 빠른 순환매처럼 네. 시장처럼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다가 게시판에 가면은 적응을 못해요. 무슨 얘기 너무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심지어 몇 번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는데도 이게 네. 무슨 말씀이시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 텐데요. 뜨끈뜨끈하죠. 앞서서 이제 네. 그 나트륨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같이 뜨겁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케미칼 궁금하실 거예요. 1,77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7%이고 상한가 갔을 때 일부 매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3% 덜어내셨나? 7% 남으셨네.
그렇죠. 네. 3% 그것도 약간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별로였으면 7% 팔아버리고 3% 남기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만큼을 남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7%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전번에 애경케미칼 어쨌든 아까 전에 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재료로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주셨었고 7%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선발 기업으로 이제 부각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장이라고 제가 말드렸었고요. 이제 뭐 가벼운 기업이니까 먼저 좀 올리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 지금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 상한가 잔량을 보자는 얘기, 상한가 잔량. 지금 얼마죠? 76만 주가 지금 받쳐놨죠. 주가는 얼마? 1,360원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곱하기 50배 아니면 100. 그러니까 원래 한 100만 주 정도 딱 쌓아놓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거의 상한가 풀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70만 주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오전에 한번 흔들어 대고 나서 바로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일단 마감할 것이고 다음 주까지 아마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그리고 일단 재료의 신선도가 또 중요하죠. 재료가 신선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료의 또 신선도도 지금 같이 겸비해서 오늘 상한가 말아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윗줄로 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월요일 날 오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윗골이 나온다 그러면 전량도 한번 때리십시오. 한번 전량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홀딩이고요. 월요일 날 만약에 한 12,000원 정도, 11,500원 정도 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정고점 여기 지금 매물이 많이 물려 있죠. 여기 지금 많이 물려 있네요 보니까 그죠? 매물벽 제가 아까 봤거든요. 15,500원 전후 올라가면 거기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윗골이 나오면서 음목 나온다 그러면 전량 다 가감하게 한번 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 다시 해보는 겁니다. 네,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린다라는 건 이제 팔아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5,500원. 거기서 한번 매도하신 다음에 눌림목 제공량. 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케미칼 뜨거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바로 반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북목 되셨다고 하시네요. 저희 아임리얼님께서 왜 그런지 아나요? 왜요? 눌림목 기다리다가 신라젠. 신라젠? 네. 거북목 되셨대요. 아니야, 근데 신라젠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근데 눌림목이 있다가 갑자기 확 날아가니까 이것도 되게 난이도가 높죠. 그것도 따라잡기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네. 이런 변동성에 많이 또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지만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오후장 보도록. 전략 여쭤보라고 하시네요. 오후장 네, 전략. 전문가님 저희 이제 주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난이도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팁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저는 지금 관망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매물 압박이 좀 심한 그런 구간이에요.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주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에 좀 변동성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른다 해도 우리 시장이 이제 막 같이 많이 못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우리는 올랐었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보다 덜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말 넘어가서 5월 초부터 연휴가 있잖아. 또 연휴가 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연휴 동안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누르는 자리에서 연휴 끝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저점에서 200번 넘게 올라왔거든, 다이렉트로. 지금 피로감 느끼겠죠? 예, 조금 타이밍 조절을 하자. 연휴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전략 내주셔가지고 다음 주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면 혼자 산에 갑니다. 혼산 쪽이시죠? 참. 혼산. 예. 네. 그 이정국 친구들. 전문가님하고는 네.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갔다 와서 네. 완급 조절하시는 다다음 주에 한번 갈 것 같고요. 그렇구나. 혼산.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혼산 되시고 네. 또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내려오세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김보반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이제 네. 빠이 해드리고 마지막 1, 2위를 공개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주 4.5일째에 대한 1, 2위 보여주시죠.
거봐. 생각보다 산성도 꽤 높아요. 근데 26.8%고 매우 반대가 27.7%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많다니까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수요가 팽팽하네요. 네, 네. 어쨌든 매우 반대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엔잡러들이 더 늘어나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살며시 한번 또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월급이 어떡해? 깎인다면 왼잡러가 돼가지고 엔잡한 거에서 터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예, 그렇게 꼭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괜찮은데요. 네, 거래소가 2,554 나오면서 어제랑 다르네요. 괜찮습니다. 장중 고가대 찍고 있고요. 지금 네. 코스닥 731포인트 나오면서 거의 장중 고가대권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감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자, 금요일 이렇게 좀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